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의 만성적자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김해시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경상남도의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원자력 에너지 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일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대해 경남에서도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누리호에는 경남의 대표 우주항공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카이와 두원중공업 등 지역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식당과 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의 만성 적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김해시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김해시는 개통 초기의 분담 비율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삼계동과 부산 사상구를 잇는 부산 김해 경전철. 출퇴근 시간에는 15,000여 명, 하루 평균 4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당시 예상했던 하루 평균 31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예측 수요의 15%도 채 되지 않아 적자는 줄지 않고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 보전금이 김해시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해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 협약에 따라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인 MRG 분담 비율은 김해시가 63%, 부산시가 37%. 김해시는 올해만 530억 원을 투입했고 2041년 협약 종료까지 약 7천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비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8,200억 이상 그 재정 지원금이 투입되고 향후도 2041년까지 1조 한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재정 지원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는 역세권 개발로 경전철 이용객을 늘릴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국비 지원도 계속해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27일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대해 경남에서도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박완술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누리호의 성공, 그 시작은 경남이었다며 경남 지역 기업들이 발사체 제작과 운용을 주도하며 경남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나루 우주센터에서 박동식 사천시장, 최형두 국회의원 등과 함께 발사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특히 이번은 민간이 주도한 첫 발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 우주항공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누리호의 제작과 조립을 주관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원중공업, SNK항공, 현대로템 등 경남 지역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은 누리호 제작과 운용을 주도하며 각종 과학위성을 차례로 개발할 예정이며 경상남도 역시 지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 27일 원자력 에너지 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창원대는 공식 출범한 원자력 에너지 융합센터가
한미 핵협력 시대에 한국 원자력 산업의 전환을 주도할 정책과 기술, 교육의 통합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오션 등 경남의 원자력과 조선 주요 기업이 집중된 만큼 센터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우려되는 만큼 국제 원자력 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인재 양성에 유람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목표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는 핵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기업만 300여 곳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큰 R&D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고 인력 공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27일 경남도의회에서 김구현, 이용식, 정규현, 노치환 의원의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규현 경남도 의원이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상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정 질문에서 관리감독기관인 도교육청과 관리 주체인 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자체 점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기관 위탁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점검 목적과 관점의 차이로 결과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관리 주체와 감독기관이 유사한 관점과 기준으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치환 경남도 의원은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달 기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응급 전문의가 3명 이상 근무하는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3년 전보다 더 악화된 현실로 도민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경남도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응급의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경남도가 단순 의료인 소송비 지원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응급의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지만 경상남도가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하나오션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7일 오전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선박 작업대 발판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넘어진 구조물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날인 26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오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 기간 지역 23개 경찰서뿐 아니라 경남경찰청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동원되며 특히 식당과 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약물 증상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도민들에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승호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이 경남교촉에서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7일 기자회견을 연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2년간 경남교육은 이념 중심 행정과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며 경남의 모든 아이가 빛나는 희망 교육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화하고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제로화, 실효성 중심의 교육재정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에서 태어난 김 전 행정관은 안희고등학교와 진주교대, 경남대 교육대학원에서 석박사,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거창 북상초등학교 교사와 김해 합성초등학교 교장, 경상남도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교육행정관을 거쳐 현재 경남교육발전연구원장과 진주교대 두류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제10회 창원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촌 지도자 창원시 연합회와 생활개선 창원시 연합회 등이 참여해 창원 지역 농업인들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업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가족과 정부 간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고각에서 유가족을 만났지만 격한 반발 속에 대화는 1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분향소 앞. 유가족들이 팻말을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간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저희 유가족 말 다 배제하고 의견 하나도 못 내게 하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그 공청회 계속 강행하실 건가요? 김 장관은 공청회 중단이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하자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1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 이관과 인력 배치 등은 국회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조위원들의 어떤 것은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가 사실 그대로 이관되는 것으로 부칙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이고 아마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예정된 사고조사위원회의 국토부 독립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심사가 국토부 요청으로 연기되자 유가족들의 불만이 더욱 커진 상황.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11개월 동안 사고조사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예정된 공청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11개월 거의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한 줄의 진실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고요. 그 공청회는 모두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사조위의 합동엔진 정밀조사 결과 설명에도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다는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된 데다 공청회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사고조사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린 이후 28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8일에는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28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됩니다. 주말에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다시 상층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평년 대비 2도에서 4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7일 오전 8시 40분쯤 강서구 신호동의 원룸 건물 1층 한 호실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80대 남성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해 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강서경찰서와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해 씨가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전부터 김해에 거주한 결혼 이민자로 부모와 형제, 자매 등 본국에 있는 가족을 최대 5명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된 가족은 E8 비자가 발급돼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7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치안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는 경남경찰청 누리집과 공식 SNS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참여자 중 80명을 추첨해 LG 세이커스 등 지역 스포츠구단 기념품, 지역 특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